지금 시간 몇 시에요, 매니저님? 지금 22분이에요. 22분. 잠깐 다른 거 뭐 하다가 시간 잠깐 놓쳤는데 지금 아까 55분부터 작동했으니까 지금 25분 지났거든요. 거의 25분 만에 보세요. 아까 17도, 18도였죠. 한쪽은 영하 6도, 한쪽은 지금 이제 설정 온도에 다 달았어요. 영하 10도 됐어요. 끝내주지 않아요? 30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에 지금 영하 6도, 영하 10도 확 떨어졌습니다. 예, 이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냉장고 중에서 가장 빨리 냉각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컴프레셔가 LG고 그리고 이 냉매관도 다 동관이기 때문에 이 냉각 속도가 다른 냉장고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안에 온도를 보더라도 자, 한번 볼게요. 온도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3도, 11도, 12도, 13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14도 나오기도 하고. 예, 이렇게 쭉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냉매관이 흐르는 쪽의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뭐 12도, 16도, 뭐 여긴 25도 나온다.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정말 인기 많은 냉장고입니다. 리컬렉터의 성능 테스트 영상입니다. 5월 13일인가? 이게 정식으로 이제 드디어 국내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매장은 좀 더 일찍 입고가 됐었죠. 4월 20일경에 입고가 됐었는데 그때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4일인가? 5일 만에 다 판매가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냉장고예요. 그냥 입고되면 다 나갑니다. 작년에는 입고되고 나서 워낙 제작 수량도 적기도 했었습니다만 한 2주 정도 되고 시즌 오프 됐던 냉장고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너무 못 팔았기 때문에 수량이 없어서 정말 많이 팔고 싶은 마음에 올해 150대 주문했습니다. 이제 150대 시즌 내내 계속 저희 매장으로 입고가 될 거예요. 자, 이 냉장고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이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컴프레셔입니다. 이 냉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컴프레셔거든요. 컴프레셔가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냉장고의 가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리컬렉터 냉장고에는 LG 컴프레셔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LG 짜잔. 아무래도 컴프레셔가 좋은 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능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명도 괜찮고. LG 컴프레셔는 굉장히 냉각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내구성이 좋은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LG 컴프레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 냉장고의 부품 중에서 컴프레셔 못지않게 중요한 부품이 바로 냉매관이죠. 우리 집에서 에어컨 쓰다 보면은 뭐 작동 안 될 때 보면 거의 냉매관 문제잖아요. 냉매관에서 냉매가 샌다든지 냉매관에 뭐 빵꾸가 났다든지 터졌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일반적인 냉장고들은 냉매관을 보통 동관이랑 알루미늄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리컬렉터에는 100% 동으로 만들어진 냉매관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일단 수명이 길어져요. 2, 3년 사용한 다음에 고장나는 그런 냉장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냉각 속도도 일반적인 냉장고보다 1.5배 정도 빠르다라고 리컬렉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G 컴프레셔와 동냉매관의 조합은 끝장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디자인. 예쁘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제품에 리컬렉터만 딱 박아서 갖고 나온 제품이 아니라 디자인을 아예 새롭게 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형을 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리컬렉터밖에 없습니다. 색상도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굉장히 산뜻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냉장고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45리터, 얘가 55리터입니다. 보시면은 45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69cm 정도 돼요. 그리고 요 밑에 폭은 4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55도 동일하게 69cm, 40cm 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높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냉장고 용량의 차이는. 자, 높이는 얘는 48cm입니다. 그리고 얘는 54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6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45리터 냉장고에는 요 뚱뚱이 캔 있죠. 330ml짜리. 얘가 한 45개 정도 수납이 가능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55리터에는 얘가 66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납차가 꽤 크죠. 높이 6cm 차이인데. 캠핑용 냉장고는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맞춰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편리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 45리터 지금 냉장고 보시면 양쪽에 지금 뭔가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인 액세서리들은 비용을 추가해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컬렉터는 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컵홀더네요. 일반적인 냉장고들이 이 뚜껑에다가 동그랗게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열 때마다 이걸 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딱 올려놓으시면 냉장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뚜껑 뒤에다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이거 빼가지고 이거 나사 푸른 다음에 넣고 나사 조이기만 하면은 트레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용 편리성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뚜껑도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한쪽을 걸고 위에서 딸깍 눌러주면 이제 얘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이것도 괜찮죠? 그러면 이 냉장고가 상판이 평평하잖아요. 그럼 테이블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확장해 놓고 서로 테이블 쓰다가 마주보고 앉았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 맞게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앉아가지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 드시기도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용 편리성까지 괜찮은 냉장고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구성품을 보시면 뭐 냉장고는 이제 220V, 12V 다 겸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냉장고들과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이 케이블은 12V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220V로도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 케이블과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어댑터는 이제 우리 220V를 DC로 바꿔주는 어댑터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연결해서 집에 있는 220V에다 연결하면은 220V로도 작동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캠핑이라는 게 갑자기 야 가자 이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그럼 하루 전날 집에서 미리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220V로. 그리고 장을 보신 다음에 이거다 이제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캠핑 당일날 쪼로로 끌고 가셔서 차에다 딱 올려놓으시면 차 시동 걸면 시거잭에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요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시던 아니면 뭐 노지 차박을 하시던 차가 이동하는 중간에는 차에 있는 12V로 작동을 시키실 수가 있죠. 그럼 캠핑장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캠핑장에 220V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220V로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파워뱅크가 있죠. 그러면은 차 시동 끄고 빼서 파워뱅크 연결하시면은 파워뱅크 전기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측면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동 굉장히 쉬워요. 이거 무게가 16.5kg, 17.5kg 꽤 묵직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동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집까지 뭐 주차장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동성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작동 한번 시켜볼게요. 얘가 과연 얼마큼 빠르게 온도가 떨어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죠.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예쁜 냉장고도 성능이 안 좋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거 테스트했던 영상이 있는데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했던 멘트가 제가 그동안 테스트했던 냉장고 중에서 냉각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걸리는지 보자고요. 오늘 제가 연결할 제품은 제커리 1000플러스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죠. 네. 근데 가방은 볼 때마다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자, 여기다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보면서 느꼈던 것도 타사의 제품 대비 이 디스플레이 조작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 두 개를 눌러서 왼쪽 오른쪽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온도가 이쪽 온도가 15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도래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온도가 좀 더 높네요. 여기 18도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상온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기본 설정은 화면에서 보실 때 이제 좌측 냉장 칸에 이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온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10도로 맞춰놓은 거죠. 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온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톱니바퀴만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여성분들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온도 조절하고 예,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바꾸면 돼요. 이렇게 지금 양쪽 다 영하 10도로 맞춰 볼 거거든요. 얘는 사용자가 온도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양쪽 다 냉장, 양쪽 다 냉동 혹은 냉장 냉동, 냉동 냉장 다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설정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양쪽 온도는 제가 한번 다시 볼까요? 다 10도로 맞춰놨습니다. 네, 영하 10도로 맞춰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죠, 매니저님? 지금 5시 55분이요. 5시 55분. 자, 5시 55분에 시작했고요. 지금 18도, 19도인가? 아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 온도는 영하 10도, 10도 맞춰놨습니다. 그러면은 냉각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몇 시예요? 지금 6시 10분이요. 10분이면 아까 55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5분 만에 지금 좌측에 있는 공간은 마이너스 1도예요. 영하로 떨어졌어요. 아까 얘가 17도였잖아요.
17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데 15분에 냉각이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네. 저는 이제 컴프레셔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작은 공간이 더 먼저 온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쪽이 더 먼저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먼저 쫙 내려가고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좌측은 이미 영하 1도로 떨어졌다. 예, 제가 영하 10도 맞춰놨잖아요. 계속 컴프레셔가 돌 거예요. 그리고 우측도 지금 6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면 우측도 뭐 몇 분 안에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테스트하면서 야, 내가 테스트했던 냉장고 중에서는 가장 빨리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소비 전력은 보세요. 48와트 먹잖아요. 이 얘기는 시간당 지금 48와트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1000플러스 같은 경우는 1200와트죠. 대략 50와트 잡아도요. 이 상태로는 거의 한 50와트 잡고 1200와트니까 한 24시간 정도 냉장고를 풀로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온에서 시작해서 온도를 막 낮추기 위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컴프레셔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온도 설정에 다다르면 컴프레셔가 안 돕니다. 그럼 그때는 전기 소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 설정을 계절에 맞춰서 잘 하게 되면 집에 있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윙 돌죠. 그때 전기를 먹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컴프레셔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얘는 24시간 이상은 이렇게 냉장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외부는 이제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막 30도 불볕더위 넘는 그런 날씨에 밖에 내놓고 직사광선에서 막 쓰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온도가 그만큼 덜 떨어지겠죠. 그러면 컴프레셔가 그만큼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죠. 반면에 그늘에다 넣든지 아니면 위쪽에 이제 좀 햇빛을 잘 막아주면 얘가 그만큼 열기를 덜 받으니까 원하는 온도까지 빨리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컴프레셔 멈추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를 또 안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마다 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다 맞추는 온도가 있어요. 뭐 여름에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막 30도 막 이상 올라갔을 때는 영하 7도, 8도 맞춰놔도 이 안에가 깡깡 안 옵니다. 밑에 살얼음 끼는 정도로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뭐 가을이라든지 좀 날씨가 선선할 때 혹은 겨울에 영하 1도만 맞춰놔도 안에가 깡깡 다 얼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절에 맞춰서 잘 온도 설정을 해주시면 이 냉장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좌측은 영하 1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까지 다 같이 영하 1도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마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 몇 시에요, 매니저님? 지금 22분이에요. 22분. 잠깐 다른 거 뭐 하다가 시간 잠깐 놓쳤는데 지금 아까 55분부터 작동했으니까 지금 25분 지났거든요. 거의 25분 만에 보세요. 아까 17도, 18도였죠. 한쪽은 영하 6도, 한쪽은 지금 이제 설정 온도에 다 달았어요. 영하 10도 됐어요. 끝내주지 않아요? 30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에 지금 영하 6도, 영하 10도 확 떨어졌습니다. 예, 이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냉장고 중에서 가장 빨리 냉각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컴프레셔가 LG고 그리고 이 냉매관도 다 동관이기 때문에 이 냉각 속도가 다른 냉장고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안에 온도를 보더라도 자, 한번 볼게요. 온도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3도, 11도, 12도, 13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14도 나오기도 하고. 예, 이렇게 쭉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냉매관이 흐르는 쪽의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뭐 12도, 16도, 뭐 여긴 25도 나온다. 온도가 쫙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20도 나오고 17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냉매관이 골고루 잘 퍼져 있기도 퍼져 있는 건데 냉매관이 지금 동관이라서 성능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5도, 3도, 4도, 마이너스 6도, 3도 계속 냉매관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냉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능 괜찮지 않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6도, 10도 괜찮죠? 기존의 다른 냉장고들 테스트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소비 전력도 보면 이 상태로 지금 운영하면 57와트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내가 설정한 온도에 안 다다랐거든. 그러니까 컴프레셔가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프레셔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 컴프레셔가 LG 거다 보니까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 온도가. 예. 그럼 여기 지금 60와트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20시간 돌리는 건데 20시간 동안 이게 컴프레셔가 계속 돌진 않겠죠. 좀 이따가 좀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그때는 이제 컴프레셔가 좀 약해지든지 멈출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 전력이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컴프레셔 도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긴 합니다만 컴프레셔가 계속 돌아도 얘는 한 25시간 정도는 이 1000+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냉장고 막 열어볼 일 없으니까 그때는 전기 거의 안 먹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성능이 정말 참 좋은 냉장고입니다. 리컬렉터의 RS45, 55. 그러니까 45리터, 55리터 냉장고를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역시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거든요, 대표님이. 작년보다 더 빨리 온도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20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0분, 25분 되니까 영하 밑으로 쫙 떨어집니다. 성능이 굉장히 끝내주네요. 자, 오늘 영상으로 보셨던 리컬렉터 냉장고 구매는 영상 밑에 댓글 있습니다. 캠스 캠핑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다 댁으로 안전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가격은 45리터 41만 8천원, 55리터 45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타사의 냉장고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예쁜 냉장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리컬렉터 냉장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캠스 캠핑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